궁극적으로는요,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생각은 새누리당이 모든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불어당에 대해서는 커다란 기대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 마지막 날에도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한 일주일 전부터 뭐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감정이 돌아서기 시작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감정이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이 돼야 되지만 새누리당을 찍어줄 수 없다라는 감정이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죠. 네, 이거는 그거밖에 없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순혈주의거든.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헌과 연정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내가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고 좌파가 집권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나갑니다. 얼마나 벼르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을 껴안아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는 보수죠. 원래 호남이 보수였다고요. 그래서 보수라는 증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증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1963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호남이거든요. 그 보수적인 호남을 군사 정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진보로 간 거예요. 진보로 밀려간 거예요. 네. 이제 진보에도 진저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는 탈진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탈진보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탈진보하고 국민의당으로 이제 갔는데, 안철수 대표는 확실하게 우리가 갈 때는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갈 때는 더불어당의 땅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땅은 1960년도 박정희 군사정권 이전에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로 가야죠. 중도 우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많은 가능성 중에 예를 들어서 우파의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대권에 내년에 가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무슨 뭐 후보 통합 단일화 이거는 그건 불가능하죠. 안 맞는 문제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되는 문제인 거네요. 네, 우선은 문재인이 절대 양보 안 한다고요. 문재인은 아젠다가 있잖아요. 네. 친노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는 두 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 양보할 수 없는. 서로 다 양보할 수 없게 말하자면 코너로 몰려 진퇴양난에 몰려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도 보면 뭐 둘이 잡을 그게 안 되는 지지 세력도 갈라져 있고. 뭐 정권 창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개헌을 통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원 집정부에 이원 집정제에서 외치와 내치를 구분해요. 분리하는 정도로 가야 돼요. 그 이원 집정부제하고 국민의당을 같이 이제 끌어들인다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역할 분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하고 이제 난 국민의당하고라기보다는 영남 호남이 연합하는 정권, 의회 연합을 하잖아요. 영호남 정권. 영호남 연합 정권. 영남당, 호남당 따로 있고, 그리고 지금 외치는 친박이 원하는 반기문 씨 같은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외치만 한다면. 가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안철수나 이런 쪽에서 총리를 청리하고 대통령 쪽은 이쪽 영남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바꿔갈 수도 있고 더민주는 왜 그런가 하면 더민주라는 것은 어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민주라는 거는 이념 기반을 가지고 있죠. 원래는 더민주가 호남 기반이라고 근데 그걸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네, 그걸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념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념에서 탈이념 해야죠. 우리 지금 8월 말 9월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지금 5월 아니에요. 지금 5월하고 9월하고 정치적으로 뭐가 변하죠? 그냥 이 좀 미봉책으로
연기를 해놨는데 이 지금 그 미봉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데 9월에 나와요. 그러면 다시 미봉책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지금 해가지고 당이 분열되는 거 보고 싶으냐, 뭐 대선도 가까워오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가 네, 아니다. 당이 다 합쳐야 된다. 어떤 뭐 명분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이건 개헌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개헌을 하면 그분도 기회가 있거든요. 개헌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분이 대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개헌해서 이혼 집정제라면은 그러면 반기문하고 둘이 붙어볼 만도 하죠. 지금 당이 친노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영길이가 당권을 잡았다고 그래봐요. 박영선이도 도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당대표가 됐다고 그래봐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과 추대된 당대표는 확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누가 더 자기 고유 목소리를 더 잘 내겠어요? 문재인 대표로서,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만만한 거는 추대된 당대표가 계속 있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김종인 대표 체제 그냥 쭉 끌고 끌고 가고 싶겠죠. 박원순 시장이 하고 싶겠지만 박원순 시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의 기반이 약해서 안 돼요. 네.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안희정 씨는 만약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당내 기반이 취약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손학규가 이제 좀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손학규하고 이 김종인 씨가 손을 잡을 수도 있죠. 같이 다 서강대학교 교수했었고, 예. 그리고 나하고는 말이 된다라고. 뭐 손학규 씨는 영국에서 공부했고, 이 양반은 독일에서 공부했고, 뭐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게 있군요.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는 김종인 씨한테는 손학규 씨가 더 낫겠죠. 손학규 씨가 들어와서 만약에 소은결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문재인 대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떨어진 사람이 또 나오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기 시작하면 그 선거 전에 여권 후보들 가운데서 물론 이제 반기문 씨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과 같은 대선 체제에서는 반기문 씨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연령을 비롯해서 모든 조건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제도 5년제 대통령 하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오세훈, 그다음에 김무성, 그다음에 남경필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분들은 이게요, 이 대통령 선거 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부각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으면은 부각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씨의 문제는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을 차버렸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여전히 별로 용서 안 해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보수 세력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나요? 오세훈 개인에 대한 오세훈 개인에 대한 그 보수 유권자들의 감정. 그래서 그렇게 큰 표차가 나요. 그렇죠. 그렇게 큰 표차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서 박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털을 닦아왔는데 자기 개인적인 인기 가지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서 못 받는 점도 있는 거고, 사실은 김문수 지사를 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도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향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 얼마나 부각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분도 조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나서 보면 결국 다시 이제 뺑 돌아가서 김무성, 네, 하나 남는데. 네, 김무성 하나 남는데 친노는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김무성한테 못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친박이. 네, 네. 그렇죠. 거기는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 친박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영혼이 없는 정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 못 하니까 외부에서 사람 데려오자는 그게 말이 돼요? 치고 받건 뭐 어쨌건 간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록 총선에서 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더 큰 기대를 하지 더민주에 기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친박, 그러니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놔야 되는 거예요. 총선 전에 그런 거를 썼어요. 이 정당 지지율은 당을 보고 당의 지도자를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회 선거에 당의 지도자를 보고 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새누리당의 경우는 정당 지도자가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지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잖아요. 총선의 책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죠. 네.